네, 오늘은 이제 한 주밖에 더 안 남았으니까 고민할 시간이 요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문, 수리, 약술, 뭘 써야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사실 뭐 맨날 얘기했던 거라서 보셨던 분들은 늘 어,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아실 거라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세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요 부분도 이야기를 하나 하는 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약수령 논술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익숙해서 선택을 하는 게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익숙한 거의 함정이 뭐냐? 함정 고려해야 될 부분이 고려 안 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대부분 수학 성적을 고려를 안 하는 것 같다. 약수령 논술 쓰는 친구들이 뭐 내신이 4에서 이제 6등급인데 모의고사가 수학이 5에서 7등급 막 이렇게 나온다. 근데 약수령 논술 범위가 수원 수투까지 보잖아요. 수원 수투. 그러면 지금 고3 때 5, 7회라는 것은 수원 수투 진짜 맞추라고 내는 문제 말고는 못 맞춘다라는 건데 우리가 가천대나 삼육대나 뭐 서경대나 수학 문제 많이 보는 학교 보면은 뭐 가천대가 삼육대가 15문제 중에 10문제가 이제 뭐 합격 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보여주시는 거 보면은 10문제. 그러면은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8문제 플러스 7문제인데 우리가 국어 문제를 그러면 한 개 정도 틀리고 수학에서 그래도 그러면 두 개를 맞추는 싸움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수학 두 개의 싸움인데, 수학을 이제 두 개를 맞추기만 하면은 성공적인 거죠. 반만 맞춰도 성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 플러스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그러면 국어가 현재 잘 맞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대부분 요 친구들 보면 그래도 국어는 어느 정도 읽고 풀긴 하더라고요. 근데 학원에 와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하나 정도씩은 틀리더라고요. 하나. 그러면 하나에서 뭐 그날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개를 틀린다고 하면 수학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수학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 7문제 중에서 3-4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수특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수특에서 나오는 문제를 내가 어, 조금 뼈 아프긴가? 네. 지금 고3까지, 고3 1학기 끝날 때까지, 대부분 그래도 학원에 다닌 친구들 보면 중3 때부터 고등과정을 했죠. 중4 끝날 때부터. 그러면 약 3년간 공부했는데 등급이 요렇다. 국어, 수학이 등급이 요렇다. 그러면 3년 동안도 제대로 안 됐는데 반타작, 남은 기간에 가능한가? 요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한다. 물론 반만 맞추면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뭐 나중에 보는 학교들 11월 달에 보는 학교들은 어, 순공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린다면은 도전을 못할 난이도는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능은 안 볼 건데 그러니까 수능 보는 시기까지 수능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국어 수학을. 그러면 그거 플러스 예를 들면 가천대나 삼육대를 생각하는 친구도 우리가 국민대는 최저가 더 높고 그다음에 상명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안 하면은 가천 삼육 서경 생각했는데 가천 삼육 최저 3인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수학 공부를 하긴 하지만 여기서 두 문제 맞추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정도야 실력이 안 돼. 그러면 최저 생각하면 또 영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수능 공부 국영수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수능 공부 국영수 하는 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수생들이 하루 종일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간다. 학교에서 하루 일과의 반 정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오는데 학교에서 스스로 친구들이 소실을 다 써서 뭐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반응될 텐데 그 분위기를 뚫고 공부할 수 있는가? 라는 거,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근데
4등급보다 더 떨어지는 5, 6, 7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을 텐데 학원 외적으로 성적을 올릴 만큼 공부를 할까? 라는 부분이 참 고민스럽다. 물론 뭐 약수령 논술이든 수리 논술이든 인문 논술이든 공부 안 하면 도루함이 타불인데 요거는 해야 될 과목 수가 조금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개인적입니다. 영어를 저는 최저를 영어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국어, 수학 플러스 영어를 최저까지 맞춰서 해야 되니까 세 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지금 남은 시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2개월 남아 있다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불리가 있는 수시라고 생각을 한다. 국어에 재능이 있는 친구 그냥 지금 모의논술 보면 국어는 다 맞아. 그럼 수학만 집중적으로 해도 되는 친구. 근데 수학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는 친구는 불리한 출발점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등급이 낮은 친구들 상담할 때도 모의고사라든지 이 성적표를 원하는 이유는 약수령 논술 학생들이 선호하는데 이거 수학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제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등급인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4는 나와야 좀 그래 열심히 해봐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가 수학이 6이다. 그러면은 이게 2달 동안 될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수원 수투는 1년 동안 했잖아요. 한 과목 다 한 학기씩 했는데 방학 때 예습 복습한 것까지 하면은 진짜 1년 꼬박 했는데 1년 꼬박한 성적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2달 동안의 성적이 얼마나 오를까 이거를 제가 응원은 하겠지만 추천하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본인의 현 수학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최저 3이라는 거를 그래도 맞춰야 우리가 조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쓸 수 있고 대신에 수학은 반타작하면 다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국어에서 한두 개 실수한다는 전제하에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점수를 받으려면 수학 반타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뭐 도전을 못할 영역은 아니고 그러면 문제 그동안에 출제된 거 문제수를 보고선 수원이나 수투를 특정 분야를 딥다 파서 수원은 다 맞추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략적으로 학원을 안 다니면 그리고 내가 학원을 다니면서 지금 기초가 없는데 요 문제 반타작만큼 할 만큼 채울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이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리 진짜 이해 하나도 못하고 뭐 곱셈공식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 그런 연산도 안 돼 있는데 이거 하기가 참 어렵다. 국어는 논외로 일단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논술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1, 2등급만 쓰세요. 1, 2등급만 쓰세요의 대학은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이 쓸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최저가 없는 뭐 인하대, 단대, 그 다음에 뭐 가톨릭대, 여대로는 뭐 서울여대만 없나? 그 다음에 다른 여대들 같은 게 보면은 일단 뭐 여대에 최저가 있다라고 해도 수리논술 여대는 또 수리논술을 보긴 보는데 수원 수투까지밖에 안 본다. 약수령이랑 똑같이 미적 기하가 안 들어가는 대학들 여대가 있다. 하나만이 아니라 3개인가 있어요. 3개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들은 수원 수투만 해서 약수령을 고민하던 친구들에게 공부 범위가 똑같은데 도전을 못할 것이냐? 여기 쓰는 수원 수투로 논술 보는 대학의 여대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약수령 논술 입결이랑 비슷한데 경쟁률은 더 낮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나랑 내신이 비슷하고 모의고사 비슷한 친구랑 수학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고 여기는 국어 수학을 시험을 보는 거고 그거 생각을 하면 나도 어려운 문제인데 쟤도 어려워.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것도 똑같죠. 누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부분 점수를 받는 거 만점은 맞기 힘들 테니까 누가 더 부분 점수를 많이 받아서 합격하는가 싸움이고 미적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4에서 뭐 7등급 친구들이 합격을 한다.
뭐 최저 등급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그 다음에 수리논술이지만 과학고 출신이 없다. 이거는 대학 알림이에 들어가서 공시 정보 확인하시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 지역, 어느 고등학교 출신, 어떤 고등학교, 일반고냐, 뭐 특목고냐, 자사고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과고 여러분들이 과학고 친구들이 합격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없다. 대부분이 일반고다. 압도적인 비율로 일반고다. 그러면 일반고라면 우리 학교에 있는 5, 6등급 친구들, 옆 동네에 있는 학교에 있는 5, 6등급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거다. 그래서 인하대, 뭐 단대 같은 경우에 접수가 35대 1이면 최저가 없는데도 실제 경쟁률이 25대 1 정도로 떨어진다. 10명은 안 온다. 3분의 1은 안 온다. 그럼 뭐 온 3분의 2 중에 절반만 공부하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수리 논술 점수가 인하대 점수가 뭐 박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 막 높거나 그러지 않다.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내 내신이 낮고 내 수리 점수가 낮아. 근데 이과생이라서 이공계열을 가고 싶어. 그러면 나랑 같은 등급대 친구들이랑 국어, 수학 플러스 영어 최저를 고려한 것보다 수학만 남은 기간에 올인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수령 논술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 최저를 하고 나면 약수령 논술 경쟁률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여대가 더 낮을 거예요. 근데 요런 공학인 대학교들은 경쟁률은 최저 깔린 대학을 보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거나 비슷해요. 그런데 수학만 가지고 하느냐, 그 다음에 최저 부담을 안 갖고 수학을 파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근데 문제가 어려워서 안 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시작이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쫄리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수리 논술 다 수학 잘하는 애들 말하는데 나 수학 등급 낮은데 무슨 수리 논술이야 말 같지 않아. 이런 분들 있는데 제가 말하는 기준은 우리 누가 부분 점수 더 잘 맞아서 합격하느냐 하는 내용이고, 이 공시정보에서 다 일반고 친구들만 합격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근거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우리 4, 5, 6, 7, 8등급 친구들이 수학만 남은 기간에 올인해서, 그리고 얘네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보고 11월 마지막 주인가 28일인가 29일인가 그때 보거든요. 그래서 3개월, 90, 11, 3개월이라는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어차피 약수령 논술을 할 거라면 요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날짜도 안 겹치니까 미적 기하 추가해서 공부하는. 물론 이제 수학의 범위가 넓다라는 건 또 단점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합격 기준 평균 점수를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미적 기하에서 얼마나 부분 점수를 받아서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거, 만약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학교나 학원 선생님 통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면 부분 점수 받아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해보셔야 된다. 합격 평균 점수가 뭐 90점대 이렇지 않아요. 논술 평균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합격 계속 커트라인 형성돼 있는 점수랑 출신 고등학교랑 내신 컷이랑 이런 걸 다 보고선 가능성이, 그러니까 도전 자체를 고려 안 하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문논술도 마찬가지로 서울여대 플러스 서울에 있는 여대들 같은 경우에 최저가 굉장히 낮고 경쟁률도 낮다. 근데 최저가 높지 않은데 그거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더 낮아져 가지고 10초반대의 경쟁률이 나타나게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내신 등급이 낮고 자신 없는 친구들 최저 2개 7만 맞출 수 있으면 여대 선택지는 늘어난다. 이 합치를 맞추면. 그 다음에 여대가 아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인하, 단구, 광운, 가톨릭 이 학교들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학교가 되겠다라는 거. 뭐 7등급 친구들도 합격했다라는 게 대학교 측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고, 아까 수리논술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논술도 35명 접수했는데 25명만 온다. 글쓰기. 그때까지 공부를 끝까지 해서 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해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대 합격해서 안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사유로 안 오는 친구들이 그만큼 있다. 그러면 기타 등등의 사유로 공부를 한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물론 공부를 아무도 안 하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수능 이후에 공부를 단기간에 하고 오거나 수능 때까지는 학원만 다니면서 설렁설렁 하다가 오거나 덤으로 써서 네, 그런 친구들이 다 뒤섞여 있는 25대 1의 경쟁률을 생각을 하면 찐 경쟁률은 뭐 다른 데처럼 순공 시간이 높은 친구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인문 논술에서의 벽은 저겁니다. 이나대 같은 경우에 천자를 써야 되는데 와, 이 천자 어떻게 써? 라고 한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어요. 천자를 오히려 쓰기 쉽지 여러분들 다른 학교에 300자, 500자 글감 3개를 가지고 압축해서 핵심 내용을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해서 글 간의 연계를 지어서 설명하는 게 더 어렵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나대는 1번 문항이 요약해서 근거를 땡땡땡 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고 요약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시작이 천자가 쫄려서 그렇지 시작하면 더 제일 쉬운 유형이 이나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논술하면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죠. 장문의 글짓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긴 글을 쓰는 것을 요하는 거는 이나대밖에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학생들이 가장 무난하게 생각했던 그대로의 논술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네, 약수령 논술 익숙함 때문에 도전한 친구들 진짜 많은데 본인이 3년 동안 했는데 안 나온 수원 수투 성적을 2개월, 3개월 만에 올릴 수 있는가? 3년 동안 공부를 내가 잘 안 해서 개념이 안 다져져 있는데 한 달, 2달 동안 만에 개념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반타작을 맞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개념 기초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약수령 논술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진짜 가능한 영역인가라는 약수령 논술 인문계 친구들한테 특히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되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논술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편할 수 있는데 약수령 논술을 어차피 하면서 수원수투를 공부할 거라면 미적 기하를 좀 더 공부해서 네, 수리 논술로 한 개 정도 학교는 또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인하대 단대 같은 학교들 최저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인문은 여러분들이 글쓰기 나 안 해봤는데요. 책 안 읽었는데요. 네, 옆 학교에 있는 애도 그렇고 옆 반에 있는 애도 그렇고요. 글쓰기를 대부분 학교에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려는 대학교의 논술학원을 네, 뭐 고1 때부터 다니면서 미리 준비한 친구들 없다. 나 내신이 낮을 거니까 난 지금부터 인하대 단대 논술을 위해서 학원을 다닐 거야 하고 한 친구들 없다. 논술 전형은 여러분들이 고려 안 한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이 고려 안 했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학원을 다니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쓸까 말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인문이 가장 출발점이 동등한 출발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약수령 논술은 유불리가 있는 수학, 국어, 실력, 영어 최저 맞출 수 있는 유무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고 수학은 이과적인 네, 미적 기하를 포기 안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와 미적 기하부터 놓은 친구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까지만 하는 학교들이 있으니 이거는 고2 때까지 내신을 놓지 않고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인서울이고 경쟁률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등급이 진짜 낮고 공부에 습관이 나는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늘 그래서 인문 논술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저의 기준이 이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서 영상을 찾아보고 하는 친구들은 다 같은 등급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라는 사람은 이런 기준으로 학교를 컨설팅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의 모의고사나 성적에 따라서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유불리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 남은 이번 주 주말까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수시카드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떠들고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